첩첩이 둘러친 산, 순창, 정읍, 담양 등에 둘러싸인 장성이다.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는 남다른 사연이 담긴 특별한 숲이 있다. 한 숲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자연적인 숲을 이루고 천연기념물로서 보호받는 숲이고, 또 다른 한 숲은 한 개인의 끈질긴 노력과 정성으로 지금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숲으로 성장한 곳이다. 백양사 비자나무 숲과 충령산 편백나무 숲, 자랑할 만한 숲을 가진 고장 장성, 남다른 가치를 지닌 귀한 장성의 숲으로 들어가 보자. 시골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전남 장성. 그저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읍내지만 이곳은 인상적인 숲을 간직하고 있다. 그중 하나의 숲이 있는 곳, 장성이 자랑하는 백암산이다. 내장산 국립공원의 아랫자락에 자리 잡은 백암산은 백양사라는 절로 유명하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남 최대의 고찰 백양사는 남도에서 가장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 꼽힌다. 백양사 지구에 오시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백양사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비자나무 군락이고, 또 하나는 단풍나무 군락입니다. 이 백양사 지구에 자생을 하는 단풍나무는 단단풍이나 신나무 등 12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유독 잎이 작은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을 보시면은 잎이 작은 단풍나무가 있는데, 이 단풍나무를 애기단풍이라고 부릅니다. 애기단풍이 주종을 이루는 백암산 단풍나무 군락의 옅은 초록빛이 싱그럽다. 이 백암산의 단풍 군락은 국내 최대의 단풍 명소 내장산 못지않은 풍경으로 꼽히는데, 그 덕분에 봄에는 백암, 가을은 내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또 하나, 단풍나무 못지않게 빼어난 곳은 비자나무 군락지다. 비자나무 열매는 구충제로 효능이 좋아 왕실의 조공으로 바칠 정도였고, 목재는 탄력성이 좋아 바둑판의 재료로는 최상급이다.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15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비자나무입니다. 이 비자나무는 이곳뿐만이 아닌 제주도나 남해안 일대에 많이 군락지가 있습니다만, 이곳 비자나무가 유독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비자나무의 북방 한계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 이곳이고, 또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곳도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난대성 상록수인 비자나무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다. 이곳 백양사의 비자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비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한계 지역이라 그 가치가 높다. 백양사의 비자나무 숲은 스님들이 처음 심었다는 설이 있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이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숲은 이런 자연적인 숲이나 국가 주도의 조림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장성에는 철저하게 한 개인의 노력과 정성으로 조성된 숲이 있다. 장성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귀한 숲을 찾아간다. 백양사를 나와 약 30여 분 달렸을까. 특별한 풍경이 반기는 작은 마을에 다다랐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입간판은 이곳이 여러 영화의 배경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나지막한 산 아래 자리 잡은 이 마을은 그래서 금곡면 영화마을로 불린다. 커다란 당산나무와 장승이 수호신처럼 지키고 있는 이곳은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자리 잡고 있어 영화마을이라는 이름을 실감케 한다.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전형적인 옛 시골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바로 금곡 숲속 미술관이다. 이런 시골 마을, 초가집에 미술관을 세운 이는 이 마을을 둘러싼 충령산이 좋아 이곳에 자리 잡고 충령산 지킴이를 자청한 변동희 씨. 미술관이라 하면은 우리가 우선 문턱이 높습니다.
가기가 어디 도시에 가더라도 미술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턱을 낮춰볼까 하는 마음이고, 이 충령산 기슭에 와서 임종국 선생님이라는 그 큰 선생님도 정신문화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문화는 앞으로 정신문화입니다. 문화도 정신문화 똑같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조금이나마 이 농촌에서도 느끼면서 같이 문턱을 낮추면서 같이 공유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충령산은 620여 미터 높이의 그리 높지 않은 산으로 노령의 지맥에 위치해 전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임도를 따라 산으로 들어서자 쭉쭉 뻗은 편백과 삼나무들이 예사롭지 않은 풍광을 만들어낸다. 잘 조림된 유럽의 침엽수림을 연상케 하는 숲은 새소리와 피톤치드 향으로 가득하다. 사람이 만든 숲은 이 땅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의 편백 삼나무 숲도 역시 사람이 만든 숲입니다. 장성숲이 사람이 만든 숲으로서 각별한 이유는 국가가 숲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이 숲을 만든 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궁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한 개인이 30여 년 동안에 300헥타르에 걸쳐서 수많은 나무를 심어서 오늘 이와 같은 울창한 숲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숲을 보고자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또 그 덕분에 주변의 많은 마을 사람들은 녹색 문화상품으로서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울창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빽빽하게 조성된 충령산 편백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밀도를 자랑하는 숲이다. 전국 평균 인목 축적이 헥타르당 79.2세제곱미터이며 국유림은 103.4세제곱미터, 공유림은 82.1세제곱미터, 사유림은 70.7세제곱미터인데 반해 충령산 인공림은 무려 250세제곱미터에 달한다. 이런 훌륭하고 엄청난 규모의 숲이 순전히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다. 이 숲의 규모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숲의 규모는 한 500헥타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헥타르가 사유림이고 300헥타르가 국유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80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의 면적이 편백으로 조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10% 정도가 삼나무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숲의 나무들은 대부분 수령이 30년 이상이고 그 평균 키도 18m에 이른다. 이렇게 훌륭한 숲이 되기까지 청춘을 바쳤던 임종국 선생. 그간의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컸을지 가히 짐작이 된다. 저희 집은 양잠을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양잠하고 또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어서 상당히 크게 발전해서 이렇게 했는데 6.25가 끝나고 보니까 산을 너무 많이 헐벗어 가지고 나무도 없고 수해 사건도 많이 나고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우연한 기회에 장성에 인천 김성수 씨가 조금 조림을 해놓은 산입니다.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편백님이 이렇게 숲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성한 숲에 한번 가보고 또 야 이렇게 숲을 곱게도 인공림을 해도 꾸밀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산을 구입해서 사시게 된 겁니다. 산을. 그러니까 1953년도에 제 앞으로 산을 사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시범조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그 가보신 산 충령산 말고 아버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사유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좀 사서 나무를 심어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충령산은 나중에 조림을 아주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꾸민 산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앞서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세대를 위해 몸소 실천에 옮긴 성각자 임종국 선생. 충령산 숲에는 당시 임종국 선생이 기거하며 나무를 심었던 집터가 남아있는데 지금은 집은 없고 우물만 남았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공공하던 시절,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주변의 이해를 받기 힘든 일이었다. 이 동네 사람들 여자들이 아주 보따리 돼 있어. 그러니까 늦게 오면 가 쫓아. 그러면 쫓으면 그냥 가. 그리고 그냥 또 와. 감독이 5명 있었습니다. 예. 감독이 나무 심는 감독이 예. 그래갖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면 이만큼씩 팝니다. 쭉쭉 찔러봐갖고 돌이 있으면 이렇게 감춰놓고 가거든. 넌 따라갈란 게? 그게 어른도 한 구덩이, 아들도 한 구덩이, 그리고 이제 젊은 놈들은 이렇게 줄 띄고 호락이 딱 불면 줄 신으셔 구덩이요. 갖고 이제 나무가 하나 있으면 줄 젊은 놈이 하나 딱 이렇게 가갖고 다시 이렇게 지나가. 예, 신고. 갖고 신으셔 구덩이.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갖고 말 안 된다고 연병을 갖고 이러다가 쫓겨간 사람들 있고 울고 가고 그랬어. 모두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를 덜어가며 나무를 심었던 임종국 선생 덕분에 충령산 인근의 주민들은 나무를 심으며 돈을 벌 수 있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숲은 국내 최대의 조림 성공지로서 고 임종국 선생님이 돌아가신 연후에 8명의 개인들의 소유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이 숲을 벌채하고 팔려고 해서 주의랄지 모든 분들의 국가에서 매수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2002년도에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령산 숲에는 이제 해마다 10만여 명이 찾아와 숲 체험과 산림욕을 즐기고 일본, 중국, 호주, 독일 등지 시찰단들도 찬사를 연발한다. 경제, 휴양, 관광 가치가 수백억 원대로 추산된다. 또 지난 200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 그리고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모두가 무모한 일이라 비웃던 일. 그러나 임종국 선생의 굳건한 의지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상점벽해라 할 만큼 기적 같은 숲을 이뤄낸 것이다. 편백나무는 비교적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도입된 이 나무는 용재수로서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나라의 호루지에는 1300여 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오중탑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또 침엽수 중에서도 방향성 물질인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의 숲속길을 거니는 일은 흔히 그린 샤워라고 해서 녹색의 샤워를 하는 일과 같아서 치유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령산 휴양림에는 이곳에서 자라는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마련해 놓았다. 모두 일본이 원산지고 다량의 피톤치드를 방출하지만 그 종이나 생김새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편백나무는 잎이 마른 목골이고 잎끝이 둔탁한 것이 특징이다. 열매는 동그란 공 모양이고 익으면 조각이 벌어진다. 나무 껍질이 짙은 젓갈색을 띠고 두터운 것이 특징이다. 반면 나구송과에 속하는 삼나무의 잎은 짧은 바늘형으로 생겨서 잎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열매는 타원형으로 열리는데 둘레에 좁은 날개가 있고 나무 껍질은 옅은 젓갈색으로 얇다. 이러한 한 분의 노력 때문에 사실상 우리 후손들이 지금 그 양반이 1915년생이니까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편은 아니죠. 그 양반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숲을 누리고 느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무장 이 숲은 이러한 숲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3억 5천만 년 전에 이 나무들이 생깁니다. 입소문이 나며 충령산 숲을 찾는 이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이 숲이 형성된 과정과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숲 해설가들을 배치해 이 숲의 가치와 임종국 선생의 정신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산림욕을 위해 찾았던 사람들은
임종국 선생의 혼이 담긴 숲을 걸으며 무언가 뿌듯한 감동을 느끼곤 한다. 봉선, 물봉선. 이런 것들이 지금 물봉선입니다. 저 넓적한 거 말고요. 이 물봉선이 자줏빛 비슷하게 꽃이 피죠. 그런데 봉선화처럼 생겼으니까 물봉선인데 물자는 왜 붙었냐 그러면 습지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봉선이고 이의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왜 건드리지 마세요 하니까 왜요? 몰라 내숭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 아니 저기 일부러 더 건드려주라 그 소리까? 그렇지. 다리가 박쥐 날개 닮았다 그래서 박쥐나무래. 꽃도 예쁘네. 잘 자란 나무들뿐만 아니라 그 아래 털을 잡은 작은 초분류들도 숲의 일원이다. 노란 꽃을 피운 쓴바귀부터 자줏빛 고운 엉겅퀴까지 이렇게 들꽃들이 자라니 자연히 나비들도 찾아든다. 단지 나무를 심고 가꿨을 뿐인데 그 나무와 더불어 야생화가 자라고 곤충들이 찾아들고 새와 동물들이 모여든다. 그렇게 벌거숭이였던 산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냥 숲이 그냥 이렇게 조성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개인 임종국 선생님요, 그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성하시고 또 그분 덕에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숲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예, 평소에 산에 왔을 때는 그냥 나무가 있구나 이렇게만 지나갔는데 그 나무에 대한 이름의 유래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숲을 오래도록 잘 유지하기 위해선 아깝지만 베어내는 아픔도 겪어야 한다. 흔히 속가내기라 불리는 간벌에는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구분이 된다. 먼저 도태간벌은 우량한 나무를 남겨두고 미래목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다. 말 그대로 될성 부른 나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간벌이다. 반면에 정량간벌은 나무의 직경과 나무의 본수의 상관관계에 따라 얼마나 적정한 숫자의 나무가 서 있는가를 계산해서 잘라낼 나무를 정하는 방식이다. 나무의 질적인 면보다는 숫자를 위주로 한 작업이다. 대체로 가슴 높이 위치의 지름을 기준으로 솎아낼 나무를 결정한다. 고고해 보이는 나무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간벌뿐 아니라 좋은 목재로 키우기 위해선 가지치기도 필수적이다. 우량 목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자주 해서 옹이가 적게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거치면 나무는 좋은 유전 형질로 성장하고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숲이 된다. 여기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우리가 아주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동란 후에 수복으로 어려운 시기에 1956년도부터 국가가 우리를 미래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50년 전에 나무를 조림을 해서 아주 뜻깊은 데예요. 그래서 더 제가 이걸 사랑한 거예요. 나무는 한마디로 나무예요. 지구의 제왕. 나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 베풀기만 해요. 이 충령산에 있는 나무, 이 혼이 있는 나무가 나는 좋아서 이 아름답게 우리 숲을 해주신 임종국 선생은 국가유공자로 정원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정원은 지금까지는 민주안에 상위 군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는 나라가 평화예요. 전부 민주화도 되고 이제는 우리 미래들이 그걸 사표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유공자 부분에 한 명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저는 그분을 초청한다면은 당연히 임종국 선생님이 많으니까 해서 한 3만 명 청원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청원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청원뿐 아니라 지난 2005년에는 임종국 선생을 이 숲의 한 그루 느티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모셨다. 고 임종국 선생님의 수목장으로
수목장의 추모목으로 어떤 나무를 선정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나무 편백은 용재 활용 가치로는 좋지만은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수명이 가장 오래가고 긴 느티나무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리망 임종국 선생은 이제 평생을 가꾼 숲에 묻혀 스스로 숲이 되었다. 마실 물도 없던 가뭄에도 나무를 살기 위해 온 가족이 물지개로 물을 날라 살려냈다는 충령산의 편백나무 숲. 그 숲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생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나무 사랑이라 그러면은 뭐 아주 돌아가시는 병상에 계시면서 유언을 그냥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고 나무를 더 아끼고 나무를 더 심는 게 나라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나무를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을 하시고 아끼시고 그렇습니다. 이 아버님이 기회가 돼서 해외에 나갔다 오신 경우가 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세월에 비행기 공항에서 내려오실 때 보게 되니까 전부 다 나무 종자, 해외 좋은 종자 이렇게 나무를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오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신 몸이신데 그걸 하루라도 호텔에 묵으신다든가 쉬었다 가시면 괜찮을 텐데 그 나무를 빨리 농장에 가서 싣고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시간이 없으니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셔서 그냥 농장으로 쫓아가셔서 나무를 심고 보살필 정도셨습니다. 조림왕다운 유언을 남기고 떠난 임종국 선생. 그의 끈기와 의지가 담긴 이 숲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소중한 녹색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개인의 땀의 결실을 후대가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지 않다. 휴일이면 숲 사이로 난 임도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 때문에 행여 애써 가꾼 숲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훤칠하게 솟은 편백나무와 삼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향은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도시 생활에서 묻혀온 먼지 따위는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이 상쾌하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숲을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한 성각자의 평생을 바친 희생과 노력 덕분이다.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숲을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숲을 선물한 임종국 선생에 대한 자그마한 보답일 것이다. 한 개인의 선한 의지와 굳건한 실천력이 헐벗은 땅을 아름다운 녹색 세상으로 50년 만에 변모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임종국 선생이 만든 장성의 편백 삼나무 숲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숲을 쓸모있는 자원으로 잘 가꾸고 또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제2, 제3의 임종국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싶습니다.